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도쿄 올림픽 있었잖아요. 김나영 아나운서도 보셨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사상 최초로 관중석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요. 네. 자, 다가오는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데 역시나 일반인들의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선수들이 머무르게 될 숙소나 부대 시설 역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도록 동선을 관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디 20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9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4명 발생했습니다. 최근 200명대였던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증가했는데요. 계양구의 요양원과 부평구의 주점 등 4곳이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재까지 부평구의 주점 관련해서는 23명, 계양구의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76명인데요. 경기 지역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건 지난 12월 21일 이후 28일 만입니다. 이 중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88명, 김포의 신규 확진자는 83명입니다. 집단 감염 여파에 지역사회 안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 교회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확진자들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300여 명. 격리 도중 추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체계도 바뀝니다. 수도권에서 오미크론 비중은 19%에 불과하지만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대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재택 치료를 받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낮은 위중증률을 고려한 겁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비해 동네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치료 체계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죠. 특히 계양산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은 각별한데요. 지역 시민사회는 약 12년간의 싸움 끝에 롯데 골프장으로부터 계양산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네, 롯데와의 싸움 이후 인천시는 지역 시민사회에 이 계양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지역에서 계양산의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 주민들이 계양산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양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5%가 계양산을 도심 속 휴양공간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계양산의 향후 관리 방향에서 자연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힌 비율은 응답자의 73%에 달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0%가 계양산의 현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계양산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계양산의 보호 계획과 지속가능 관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계양산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생태교육센터 일항의 성은혜 사무국장은 반딧불이와 도롱뇽 등 다수의 보호종들이 서식하는 계양산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자연생태 학습장이라며 계양산이 산림교육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 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 계양산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정책 참여자의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과
그리고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 그러려면 시민들의 그런 시민 참여 필요나 의사결정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도 합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산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공감했습니다. 단, 시민들이 계양산의 관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을 지켜야 하는 만큼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박주희 차장님이 말씀하신 인천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 공감은 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도출한 계양산의 연간 총 가치는 3조 1,446억 원. 인천시는 지역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계양산의 환경 보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인천시는 환경특별시를 선언했죠. 골프장 저지 이후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는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환경특별시에 어울리는 계양산 보호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김포시 의원들의 전복 선물 세트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단체 4곳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포경찰서의 불송치 수사 결과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김포시 의회 사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나서 사실을 확인했다면 전복 선물 세트를 받았던 기관이나 인원을 특정해 결과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했다며 엉터리 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9월 건설업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전복 선물 세트를 받아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유실 지뢰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에서는 관련 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뢰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민간인이 지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국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19일 국가지뢰기본법 제정과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향후 국회와 국방부에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간 4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대공원과 경기도 부천의 대형 쇼핑센터에 설치된 조경석에서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됐는데요. 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혜용 소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에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성면이 검출되면서 인천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인천 대공원과 부천의 대형 쇼핑센터인데요. 성면이 또다시 검출됐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실태가 어떤가요? 네네. 작년에 대우건설에서 만든 송도의 고층 아파트에서 조경석에서 성면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좋은 아파트들은 공원화 그래가지고 지상에 주차장을 안 만들고 이제 주차장은 지하로 놓고 지상은 전부 다 이제 공원으로 하니까 이 조경석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네, 시민 제보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면이 함유돼 있는 그런 조경석을 사용했었죠. 그걸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인천시나 관계 당국에 이런 일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천시가 인천 시내 전역에 있는 181개의 공원화 아파트, 금방 말씀드린 그런 곳을 조사를 했고 그중에 3곳이 이 성면이 함유된 그런 조경석을 사용한 곳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시민 제보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 시민들이 거의 연간 400만 명이 이용하는 그 대공원이 있는데 그 대공원 입구에 가보면 좌측에 수석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멋진 돌 같은 걸 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몇십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일종의 조경석으로 해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의심스러운 게 두 개를 이제 시료 채취해서 보니까 역시 성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부천 터미널 소풍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천 시내 한가운데 있고 그 뉴코와도 같이 붙어 있는 거긴데요. 그곳에는
그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그 조경석 단지들이 한 4-5군데가 있는데 그게 모두 다 한 150개 뭐 이렇게 되는데 모두 다 성면 조경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물론이고 대공원, 뭐 터미널, 뭐 이런 우리 생활 곳곳에 성면 조경석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조경석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시설에서 접할 수 있는 만큼 또다시 성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네. 작년에도 저희가 제안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조경석들에 대한 전면적인 그 성면 안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면이 확인된 그런 곳은 바로 그 주변에 공지를 하고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한 상태에서 가급적 빨리 안전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조경석은 성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충북 제천에 있는 이런 조경석, 이제 성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여전히 가동 중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주변에 더 성면으로 위험한 것은 이런 일반 건물이나 학교 같은데 천장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천장 텍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 천장에 있다 보니까 또 조그만 어떤 그 진동이나 아니면은 냉난방 시설로 인해 가지고도 이제 성면 가루가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평소에 안전 조치를 취하고 조금 이렇게 오래되고 낡고 구멍 나고 이런 곳은 그 성면을 비성면으로 대체하는 그런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혜영 소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판로 확대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와 연계한 1:1 수출 상담, 상품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이른바 시장 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기업이 해외에 상품 견본을 보낼 때 드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수준으로 올려 20개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년 전을 끝으로 중단됐던 부천 기업 한마당 행사를 다시 열어 중소기업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부천시는 이달 중 지원 기준을 만들고 참여업체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자치경찰입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생활안전과 교통,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는데요. 협의체는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열고 자문 등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납액 징수율입니다. 김포시가 지난해 전체 체납액 가운데 4분의 1 수준을 거둬들였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총 체납액 303억 원 가운데 73억 원을 징수했는데요. 세외 수입 징수팀이 신설된 이후 평균 9%에 머물렀던 징수율이 24%를 기록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라 새해에도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의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 지역의 113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인 RBSI는 72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RBSI는 지난해 2분기 108을 나타낸 이후에 3분기에는 87, 4분기에는 89 등 연이어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는데요.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59로 가장 낮았고 대형마트 81, 슈퍼마켓 8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